내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1000일째가 됩니다. 러시아는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장악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드이슈에서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드론을 동원한 공중전, 또 치열한 지상전을 벌이면서 공방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 러시아가 북한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북한군 투입 이후에 전황이 좀 달라진 변화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 최전선에서 북한군이 대규모로 포착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투입에 따른 전황 변화를 가늠하긴 현재로선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북한군의 파병에 대응해서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주고 러시아 서부 주요 지역 타격이 가능해진다면 전쟁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모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국면 전환을 위해선 러시아 쿠르스크 일부를 전격 점령한 것이 지난 8월인데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초 장악 지역이 1000여 제곱킬로미터에서 지금은 600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8월 이후에 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1200제곱킬로미터나 더 늘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기됐던 이 전쟁의 변수 바로 미국 대선이었죠. 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우러 전쟁 조기 종전을 언급한 바 있고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전투는 더 격화되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종전 협상에 대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추진이 된다면 휴전 시점에 점령지를 기준으로 해서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일진 일퇴의 소모전을 대비해서 신규 병력을 충원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미국으로부터 받은 신형 에이테크므스, 즉 육군 전술 유도탄 시스템의 미사일에는 여러 개의 자탄이 들어가고 이 탄두들이 낙하 단계에서 흩뿌려지면서 일정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할 때도 에이테크므스로 공격해서 러시아 피해가 막대했었는데 미국과 서방은 당시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서 사거리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제한이 풀리게 된 만큼 전쟁의 양상도 바뀔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전협상 추진 전후로 전투는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가량을 내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침략당한 국가의 영토 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이 현대 전쟁사 전체를 놓고 봐도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주에 젤렌스키가 용돈을 잃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조롱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막대한 자원 가운데 일부가 부패 사슬로 흘러들어간다는 인식이 트럼프 진영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강력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껄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갖거나 어떤 형태의 동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파문이 불거졌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지난 1994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그 결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영국은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지난 2008년 KBS가 취재한 우크라이나 피에르보 마이스크에 있는 ICBM 기지의 모습입니다. 1단 추진체와 핵탄두가 제거된 상태의 ICBM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는 1,800기의 핵무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만 86기의 핵미사일이 있었습니다. 텔이라고 하는 이동 발사 차량을 보고 계시는데요. 취재 당시 무엇보다 지하에서 발사하는 이른바 사일로 방식의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수 방탄 엘리베이터로 지하 300m를 내려갔었는데 넓은 공간에 제어실 등이 나타났습니다. 층층이 12개의 벙커가 있고 핵 공격에도 45일간 독자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로 밀어볼 때 우크라이나가 마음 먹고 핵무장에 나선다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듯 해 보입니다. 종전협상이 추진된다면 안전보장 문제가 가장 큰 의제로 떠오르면서 핵무장 이슈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월드 이슈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종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우러 전쟁 상황 살펴봤습니다.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